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과 하루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효과가 더 높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은 50분씩 계속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50분씩 따로따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보다는 그냥 하루에 몰아서 가령 일주일에 4시간 수학 공부를 한다면 학교같이 요일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4시간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학교식의 방식은 아이들이 뭔가 몰입하고 그 학습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면 끊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다른 과목도 수업이 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방금 학습한 것을 복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없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몰입해서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이 주장.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4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몰입 이론입니다. 몰입 이론은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죠. 저 같은 경우도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책을 1권, 2권을 다 읽어봤고 그 내용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몰입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인간이 몰입 상태가 되면 두뇌의 활용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사고력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목을 수시로 바꾸지 않고 한 과목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고 몰입 이론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공부법을 당일 깨기라는 이름으로 7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단계는 기본 개념 학습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교습자가 가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인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1단계가 끝나면 2단계에 개별 복습 및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개념 학습을 배운 아이들은 방금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나 그런 문제들은 바로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자, 3단계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기본 개념이 아니라 응용 개념과 심화 개념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 개념 학습을 통해서 기본 개념 문제로부터 심화 문제까지 풀 수 있는 학습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역시 3단계가 끝나면 4단계에는 개별 복습과 피드백 작업이 들어가서 아이들은 방금 배웠던 그 응용과 심화 학습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해가 안 된 지점들은 교습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역시 질의응답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어쨌든 본인이 다시 한번 체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면서 인출 연습을 합니다. 자, 6단계에서는 테스트 했던 내용들에 대한 개별 복습 및 질의응답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7단계에서는 자기가 몰랐던 내용과 틀렸던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에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완전 학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각 단계별로 1시간씩만 잡아도 7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대략 1시간 반 정도 잡으면 10시간 3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아이들은 개념 학습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혼자서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교습자와 피드백을 갖고 그 다음에 응용과 심화 학습을 배우고 또 그걸 체화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에 대한 오답 정리 과정까지 마무리하는 7단계 과정이죠. 자, 이 7단계 과정 중에서 복습, 피드백, 테스트 이런 과정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메타인지를 늘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들은 이후에 제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죠. 자, 여기 행동주의 학습 이론하고 뇌과학 이론이 첨가가 됩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뭔가 반복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 작가의 스몰 빅 클래스를 보면 작은 성취를 통해서 어떤 목표들을 이뤄나가죠. 큰 성취를 이뤄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한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확고한 목표를 정한 다음에 작은 성취를 통해서 그 행동이 강화가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큰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죠. 공부 습관이 안 잡힌 학생이나 한 번도 성취감을 맛보지 못한 학생에게 반복적인 공부 루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년 초가 되면 항상 1년의 목표를 잡잖아요. 그 목표를 지금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런 거를 성공으로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행동주의 이론의 핵심은 목표를 설정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 작은 성취에 대해서 보상을 줘서 아이들의 행동을 강화시키고 지속시킵니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 계획을 잡았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행동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듣고요. 그 다음 뭔가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성취를 느끼게 되고 그 작은 성취는 이런 다이어트라는 행동들을 지속하게끔 하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표를 이뤄내게 하는 거죠. 이런 메타인지를 늘리는 인지 이론과 그리고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맞춰서 매일매일 새벽 깨기, 매일 깨기라는 이름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즉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몰입을 통해서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날 공부했던 것들을 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총 4번, 수험생이라면 새벽에는 탐구 과목, 아침 먹고 나선 국어, 점심 먹고 나선 영어, 저녁 먹고 나선 수학, 이 과목에 대한 매일매일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매일매일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은 메타인지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즉각적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 되죠. 자기가 학습한 것들이 어느 정도 성취가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보상을 받게 되고, 이거는 행동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인출 연습들은 학습한 내용들을 장기 기억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죠. 자, 이런 매일 테스트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것들은 주간 깨기라는 이름으로 일주일 단위로 오답 테스트 및 오답 정리를 진행합니다. 이 주간 깨기도 역시 한 달 동안 다 모아서 월간 깨기라는 형태로 오답 테스트 및 오답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누적 테스트와 누적 인출 연습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극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도 수학이 매우 약한 학생들한테는 누적 개념 테스트를 추천하는데요. 누적 개념 테스트가 이런 거죠. 1단원을 나가면 1단원에 대한 개념 테스트를 보고, 2단원을 나가면 1단원과 2단원을 누적해서 개념 테스트를 보고, 3단원 나갈 때는 1단원, 2단원, 3단원을 누적해서 개념 테스트를 보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수학이 약하고 배움과 동시에 까먹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극복이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이런 누적해서 복습하는 것들이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방금 소개한 이런 학습 행위 자체가 몰입, 메타인지,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리고 뇌과학, 이 4가지 이론을 정교하게 결합해서 만든 것이죠. 아이들은 당일 깨기라는 하루 동안의 한 과목을 몰입해서 공부하는 방식에 의해서 완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매일 테스트인 새벽 깨기와 매일 깨기를 통해서 인출 연습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매일 테스트했던 내용들은 주간 깨기, 그리고 주간 깨기 했던 내용들은 월간 깨기를 통해서 누적 복습 및 오답 정리가 되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학습법을 디테일하게 당일 깨기라는 책에서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 학습 방식대로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이름은 강한 교육인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나 전통식 강의 방식은 선생님들이 한두 시간 강의하고 아이들은 집에 가서 복습하는 방식이죠. 자,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집에 가는 동안에 다 잊어먹게 되고, 수업 시간이 1시간 단위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학습 효과가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 방식은 이러한 강의와 그리고 개별 첨삭이 혼합된 방식들을 많이 이용을 하죠. 학원들에서도 개념 강의를 하고 기본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풀어주면 아이들에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아이들이 개념 복습도 하고 유제 문제도 풀면서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 시간을 줘서 아이들이 좀 체득을 하면 그 다음 응용이나 심화 개념들을 설명하고 어려운 연습 문제나 그런 것들을 풀어주죠. 아이들은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혼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그것들을 복습을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도 해주고 질문도 받아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익히는 과정들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테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학습했는지 인출 연습이 진행이 되죠. 이게 요새 학원들의 트렌드입니다. 당일 깨기라는 책은 요새 학원들의 트렌드인 이 방식을 체계화해서 학습 이론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은 책입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몰입해서 공부하면서 완전 학습을 하고요. 주기적인 인출 연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인출 연습 시 틀렸던 문제들은 누적 테스트와 누적 오답 정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체득을 하고요. 아이들은 매일매일 있는 테스트를 통해서 피드백과 보상을 받게 돼서 작은 성취를 이뤄내고, 그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들이 더욱 강화가 되고요. 자, 만약 자녀가 열심히는 하는데 학습 효과가 적다면 제가 방금 소개한 이런 방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